네, 어느덧 은퇴하고 남은 것 집 한 채뿐입니다. 작년부터 정부에서 종부세다 뭐다 이야기가 나오더니 올해는 공동주택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집 하나 있는데 이걸 팔아야 하는지 고민도 되고요. 언론에서는 재산세 부담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말도 있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도봉구 쌍문동 고길동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고길동 씨, 쌍문동에 계시는 고길동 씨 혹시 제가 아는 그 고길동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장님도 알고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바로 그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에 번듯한 집을 한 채 마련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셨고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세금 부담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의 고민 아닐까요? 그래서 이 사연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해결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첫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장서서 사연까지 보내주신 쌍문동에 거주하시는 고길동님에게 먼저 감사 인사 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해요.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많게는 한 30%도 넘게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요. 우리가 강남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렇다 치고 강북에서 대표적인 동네가 뭐가 있죠? 마용성이라고 하잖아요. 마포, 용산, 성동. 이 마용성의 신축 아파트 가격대에 봤을 때 고가주택 기준인 공동주택 가격 9억이 넘어가는 데들도 나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아무래도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통계 자료 보도록 할게요. 지금 통계 자료를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사실 상승한 빨간색은 별로 보이지 않고요. 하락한 곳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가격이 시세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정부가 측정한 금액인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세와 비슷하게 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어떻죠? 좀 침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방도 보게 됐을 때 몇몇 지역들 말고는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가격도 역시 빠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국 평균 같은 경우는 5%가 상승했고요. 많게는 30%도 올랐다는 서울은 평균 가격 14%가 상승했습니다. 네, 서울 지역이 좀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서울 지역에 집을 가지고 계신 고길동님 같은 분께서는 세금의 부담이 좀 크겠는데요? 지역마다, 집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많게는 30%가 더 나올 수는 있겠죠. 30%가 오른다는 건 굉장히 큰 금액 아닌가요? 사실 할인도 30%면 굉장히 큰 폭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30%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크게 확 와닿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영향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재산세, 실제로 부담스러운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게 왜 부담이 좀 덜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MC님은 작년에 재산세 얼마나 냈는지 기억하시나요? 작년에요? 글쎄, 얼마 냈는지 좀 자세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왜 기억이 안 날까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1년에 한 번만 내서?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재산세보다도 보다 디테일하게 갔을 때 양도소득세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년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일평생에 몇 번 잘 안 내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내가 저번에 몇 천만 원을 세금을 냈다. 아니면 1억도 넘게 세금을 냈다.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양도소득세와 달리 재산세는 기억 못하는 이유는 사실 많이 안 내서예요. NC님이 가게가 휘청거릴 정도로 재산세를 많이 냈다. 아니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냈다라고 하면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맞네요. 제가 몇천만 원 정도 재산세를 낼 수 있으면 걱정 안 할 것 같은데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 정도 내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별로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재산세 많이 내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에 재산세 200만 원도 채 안 냅니다. 한번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예시로 14억, 10억, 7억, 5억 이렇게 시세에 따라서 재산세 얼마 내는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 집에 따라서 얼마나 내나 한번 통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했을 때 아파트 전국 중위 가격을 봤을 때는 3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서울 평균 한번 볼까요? 서울은 8억 초반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그렇다 치고요. 강북,
중위 가격 같은 경우는 6억 초반 정도 되게 됩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집들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은지, 다른 사람들은 대략 얼마 정도의 집들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 5억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경우에 공동주택 가격 한 60에서 70% 정도 되다 보니까 한 3억 정도 되게 되겠고요. 이랬을 때 1년에 내는 세금 한 60만 원도 안 되게 됩니다. 그럼 좀 더 나아가서 7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세금 110만 원 정도 내게 되는 거고요. 우리 꿈의 10억 클럽이라고 하잖아요.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을 때 공동주택 가격 7억 정도 되고요. 이때 내는 세금이 약 185만 원 정도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고가주택 기준이 공동주택 가격 9억 원입니다. 이때 내는 세금 얼마일까요? 약 260만 원입니다. 이렇게 260 낼 때의 아파트 시세 14억 정도 되는데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따라서 세금 얼마나 내는지 한번 역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0% 세금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내가 내는 세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십만 원 안 늘어난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사실 몇십만 원 더 내는 거 뭐 기분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 돈 때문에 집을 팔 것 같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뭐 이거 몇십만 원 때문에 집을 팔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 영에 없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부담이 좀 과장돼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다주택자라든지 초고가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렇군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변동률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옛날과 비교해서 좀 지금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한번 보다 어떻게 올랐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통계 자료 보시죠. 지금 최근 상승률이 보이네요. 14%, 그 전국으로는 5%. 근데 이전 거 통계 자료들을 봤을 때 뭔가 보이시는 게 있나요? 네, 지금 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올랐던 지점이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2006년 그리고 2007년이 지금 28%까지 올랐는데요. 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수치예요. 이때 아무래도 기억 잘 못하시는 거는 공동주택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각종 노무현 전 참여정부 때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묻혀진 경향이 좀 있는데요. 이때 상승률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했어요. 16%, 28%. 근데 이 경우는 서울만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도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이때 정말 큰 이슈가 됐을 텐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 떨어졌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드는 의문이 그럼 실제로 뭐 종부세나 이런 재산세, 세금 같은 경우가 큰 영향이 없나 봐요? 아무래도 사실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집을 팔지는 못한다라는 것인데요. 집을 팔지 못한다고요? 네, 왜 그러냐면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또 들어봤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좀 금액이 크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그것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양도세율 표입니다. 지금 뭐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적게는 6%부터 많게는 42%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할 때 2주택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 3주택자 이상은 플러스 20%가 붙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최대 62%라는 어마무시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재산세 물론 가슴 아파요. 내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더더욱 몇백만 원 혹은 많게는 1,000만 원도 넘게 재산세가 더 오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재산세를 피하려고 집을 팔려고 했더니 세금이 몇 억이 나온다. 이러면 아무래도 팔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네요. 이 재산세가 무서워서 집을 팔려고 하니 더 어마어마한 양도세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민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닌데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네, 전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도 보시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 이를 잡기 위한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거래세라든지 보유세 둘 다 동시에 많이 올리게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취득세 실거래가 기준으로 도입한 것도 노무현 전 참여정부 때였고요. 양도소득세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종부세도 지금이야 있었던 게 유지되는 거였지만 그때 처음 생겨났던 부동산 규제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보유세 가지고 있자니 엄청 많이 나오고 양도화재, 양도세도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때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사람들이 지금 팔기보다는 이 정권 끝낼 때까지 가져가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정권 내에서도 부동산 규제 때문에 굳이 팔기보다는 좀 더
가져가자 이런 식으로 보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요. 이게 곧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었던 거래 절벽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거의 기억이 조금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양쪽을 다 막아두는 것보다 한쪽은 좀 숨통을 틔워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거래세라도 낮춰줘야 된다. 즉,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민심이라든지 부동산 정책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추가적인 규제가 좀 나올까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규제는 더 내놓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타격을 줄 만한 거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파리 부동산 대책 때 5만 가지 다양한 규제 정책들을 한꺼번에 빵 터뜨렸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남았었던 카드가 뭐였나요? 대표적으로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그거를 이번 9.13 부동산 대책 때 이번에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한 발 더 나와가지고 LTV, 즉 대출 규제도 엄청나게 꽉 묶어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만약에 못 잡았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정책이 과연 얼마나 더 남았을지는 저도 좀 의문이네요.